네, 오늘은 정치에 놀린 국가 보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훈이라고 하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원호라 그랬었고요. 이걸 아주 잘하는 나라는 뭐 많죠. 북한도 굉장히 잘하죠. 북한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한테 자기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계급이란 표현은 안 쓰지만 한 성분을 달리해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관리를 해야죠. 그래야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천대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이번 3.1절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거창하게 치르려고 했는데 역시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을 위해 애쓴 분들을 보훈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훈을 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라는 국가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훈처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보훈이라고 하는 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아니 크게 보게 되면은 보훈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애국을 유도하기 위한 거대한 정치입니다. 애국에는 뭐 여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정치는 보훈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하고 우리의 적대국인 뭐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정치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애국자가 저쪽에 가게 되면은 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서는 보훈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훈처 밑에 기관이 큰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 보훈 대상자들 옛날 그 쥐레로 이렇게 희생당한 뭐 우리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보훈병원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군경들, 상위 군경들. 그래서 그 전국에 여러 개의 보훈병원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보훈관리공단인가 있습니다. 원주에 있죠. 그 이사장을 정치적으로 임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권 바뀌었다고 타던 사람 나가라. 임기가 있는데 나가라. 쫓아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쫓아내더라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뭘 자꾸 정치를 어떤 권력 투쟁의 산물로 생각하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갖고 그걸 했습니다. 가장 재밌는 거는 박근혜 정부 때 보훈처장이 박승춘 씨라고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2004년도에 그 남북 간에 NLL에서 교신에 합의했다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북한이 그걸 악용해갖고 서해 NLL을 넘어왔고 그걸 우리 해군이 밀어내는 과정에서 뭐 한국군이 속였다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가 조사하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정보를 공개해서 이제 그걸 막아냈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명박 정부 말기에 보훈처장이 임명돼 갖고 운이 좋았는지 박근혜 정부 내내 임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뭘까요? 자기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전역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이렇게 안보 강연도 많이 하고 안보의식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훈처장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안보 교육을 즉 국가 안보는 국방부가 하지만 정신 안보는 보훈처가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상당히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분한테 강화를 하는 거를 했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적폐가 적폐 1호 대상자가 됐던 모양이에요. 왜 방공을 하고 보훈을 하는 사람들이 적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나가게 했죠. 그 다음에 육군 헬기 조종사 출신인 육군 중령 출신인 피우진 여군이죠. 그분을 이제 보훈처장에 임명해 가지고 이 양반이 무슨 뭐 권력 남용을 한 거 아닌가 해갖고 내부 감사를 한 6개월간 진행했습니다. 그때 촛불 시위로 해갖고 탄핵된 게 여름이었죠. 17년이죠. 연말까지 하고 난 다음에 5개 비위가 발견됐다. 5대 비위가 발견됐다. 그래서 피우진 보훈처장이 그때 이제 뭐 보훈처에서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과거사위원회 비슷한 걸 돌려갖고 뭐 조사하고 또 내부 감사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피우진 처장이 손석희 씨가 하는 JTBC에 출연을 해서 5대 비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박승춘이라는 사람을 적폐로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검찰이 뭐 수사 의뢰를 받았고 정권 바뀐 지 한 반년밖에 안 됐으니 뭐 열심히 했겠죠. 쓸 수도 있겠지만 한다고 했겠죠. 정권에서 하라고 그런 건. 그러니까. 근데 10개월 지난 후에 2018년 10월달 결론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뭐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것 등으로 법적으로 처벌할 건 없다라고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에서 그렇게 조사해서 떠들었던 게 뭐냐라는 질문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 그분이 소대장이 된 게 71년도인가 그런데 전방에 소대장을 할 때 고엽제 살포 작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본인도 소대장이니까 뭐 그때 21, 2살 청년이니까 참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나가지고 지금은 연세도 많은데 전립선 암이 걸렸답니다. 그 고엽제 살포제나 작업에 참여했거나 월남전이나 우리 그 후에 우리 한국 전선에서 했던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보훈 대상자로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조사하겠죠. 조사가 진행되는 2018년 중에 나도 보훈 대상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신청을 보훈처에 했는데 보훈처가 심사를 안 했죠. 계속 끌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무혐의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왜 이렇게 하는 게 알려져서 보도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보훈처에서 이제 이분을 상위 5등급으로 해서 이제 보훈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죠. 비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훈처 산하에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보훈병원을 관리하는 보훈관리공단인데 거기 이사장이 김옥이라고 여군 대령 출신이고 이제 그분이 했는데 그분이 뭐 보훈병원은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 보훈 대상자 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관 평가는 뭐 그렇게 잘 받지 못했는데 기관장 평가는 제 정부에서 하나요? 계속 A를 받아가지고 3년 임기를 챙기고 추가로 하고 있다가 1년을 하고 있다가 촛불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인가 11월인가 임기가 끝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여름에 나가라. 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나가라고. 근데 그걸 바로 실행을 안 하니까 또 국장을 보내서 나가라. 그리고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과장을 보냈답니다. 김옥희 씨 얘기는 뭔가 하면은 누구를 보내서 안 되면 더 높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낮은 사람 보내면 서로 이렇게 자존심 싸움도 되고 뭐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이제 나왔고요. 또 이제 윤주경 선생님이라고 윤봉길 선생님 의사의 손녀죠. 그분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독립기념관장을 했는데 거기도 나가라. 같은 국장을 보내가지고 그분은 그래요. 뭐 어차피 거기도 3년 임기가 다 돼갖고 나갈 건데 나가겠다고 사표를 쓰니까 또 나가지 말래요. 왜? 후임자를 못 정했거든. 우리나라 기관은요 대표이사가 있는 기업도 그렇고 이런 기관도 기관장끼리 업무 인수인재를 하게 되게 있습니다. 상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후임자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럼 대리로 누구 대표를 임명하거나 뭐 그렇게 해놓고 해야 되는데 대리를 임명할 처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사표를 처리 안 하고 내라 그래놓고는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분이 결국 자기 임기 기간을 넘기고 또 조금 더 하시다가 후임자가 정해져서 이렇게 바꿨거든요. 아까 김옥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표를 본인이 이제 안 내고 좀 버티다가 세 번째 사람이 와서 세 번째 과장이 왔을 때는 뭐 아침에 일찍 와서 기다렸다가 사무실을 밀고 들어왔답니다. 그래갖고 하도 뭐 화가 났겠죠. 그래서 피우진 처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바꿔달라고 해서 피 처장이 통화하더니만 그 과장 분이 돌아가셨다. 뭐 그리고 나서 사표를 냈답니다. 냈는데 거기도 또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그 밑에 있던 전무를 대리 이사장으로 임명해서 바톤 터치 인수인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후임자를 정하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88 골프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육군 투스타 출신의 김종혜 씨가 지난 정부에서 있었고 거기도 임기를 다 채워가는데 사표 쓰라. 역시 그 국장이 갔답니다. 근데 그분이 뭐 쓰겠다 그랬다가 가만히 보니까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아서 그냥 버텼답니다. 그 사표를 자동적으로 임기 만료로 이제 해임되고 나는데 거기에도 또 후임자를 안 정해놓고 또 다른 분이 대리로 하다가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유추를 해보자고요. 이 정부에서 생각했던 거는 보훈처 기관장에 누구를 앉히려고 했던 건 좋은데
왜 전임자들을 그렇게 무리하게 나가라 그러고 또 그걸 적폐로 몰라 그러고 수사 대상자로 몰라 그러고 또 불이익도 줄라 그러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부친이 뭐 정치적으로는 어땠다 그러는데 그분을 국가유공자로 해달라고 하는 건 피처장이 만났대요. 만나고 그 후에 이루어졌답니다. 우리나라 국가유공자요. 요즘 뭐 광주 유공자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국가유공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독립운동 유공자는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엉성해지고 약해졌지만 우리나라가 반일 척결을 제대로 안 했다, 반민특위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이 진보적인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애국자 국가유공자를 선정할 때는요 적어도 내정 시절에 형무소를 10개월 이상 갔다 오신 분들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 후에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좌파들은 배제를 시키긴 했지만 그 정도가 있어야 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만세 한번 하고 뭐 이랬다고 막 하지는 않았거든요. 손혜원 의원 부친이 감옥 갔다 왔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떡 해줬거든. 그죠? 그래서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보훈처가 지금 엉망이 됐어요. 엉망이 돼가지고 그 우리 국가 보훈을 받는 사람을 보훈 대상자라 그러잖아요. 아까 상위 군경 또는 이제 그분들의 가족의 대표인 부인들, 상위 군경 뭐 미망인 행가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훈을 받으면서 그 단체 차원에서 일부 보훈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근데 거기에 좀 비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또 그분들이 또 성향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파적이니까 이 정부에서 거기를 조사를 좀 했던 모양이죠. 보훈보다가는 국가에 대한 애국보다가도 그런 비리가 컸다고 봤겠죠. 뭐 그런 거에 대한 반발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사기단체가 모여갖고 피우진 처장 퇴진하라라고 하는 서명을 받아서 21만 명이 서명했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을 올리겠답니다. 근데 국민청원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이 정부가 백범 김구 선생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최초로 열고 유관순 열사를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추가 서운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국민청원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이분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뭐 그 댓글 많이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려줬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범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 하신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분은 우리 건국 국가 그 유공자 건국장 제1등급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럴 공로가 있는 분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념하는 기념관에서 열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은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계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암살을 당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대통령이 되지 못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같이 간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달리 보시니까 백검 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하시는 거죠. 나는 이승만 계보가 아니다. 그러면 이승만 빼고 자기부터 일대로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좀 뭐가 좀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유관순을 1등급으로 올렸는데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청원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결정을 추가 서원 결정을 하고 나서 청와대로 돌아와서 피우진 처장이 그걸 발표를 하니까 SBS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추가 서원을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임시정부에서 국무령을 했던 석주, 이상영 선생 같은 분들의 가족이나 분들이 계속 국민청원을 하면 예를 들면 그럼 그분도 1등급으로 올려줄 거냐? 그거는 뭐 꼭 아니다. 아니 많이 이렇게 떠들고 뭐라고 하면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피우진 씨가 넘어갔는데 바로 그런 국민청원을 우리나라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피처장을 잘 못하고 있다 하고 올리겠답니다. 정치가 된 보훈이죠. 정치가 된 보훈이죠. 이렇게 가는 게 좋은가요? 저는 보훈은 그냥 보훈대로 가고 잘못된 비리가 있으면 수사 짧게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게 낫지. 이걸
무슨 뭐 나가라 들어가라 뭐 나가라 그러고 후임자도 못 정하고 그다음에 또 뭐 누구는 공적으로 올리고 말고. 역사 평가는요 당대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후대에 와서 자꾸 이데올로기 자기 개념 자기 주장을 넣어서 꾸미고 만들고 해서 올리면요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되면 대한민국 말아먹는 겁니다. 객관성도 없고요. 후대에 다 조작해서 만들어가지고 교훈 얻지도 못하고 역사 조작하는 겁니다. 그 제일 잘 하는 게 김일성 아닙니까? 그 집안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보훈은 보훈답게 해라.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